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데이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한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하시면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에서 지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구 혹은 땅을 의미를 합니다. 지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기원이 된 단어고요. 그리고 지오가 접두사로 붙어서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지오그래피, 지오사이언스 등 지구과학, 지질학, 그리고 지구에 관련된 모든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다음은 빅데이터예요. 다음 연사분들도 많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같은 경우엔 V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3V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양, 속도,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 휘발성까지 7V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서 빅데이터라고 부를까요? 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 통계 플랫폼에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2021년 평균적으로 1분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분 동안에 거의 2억만 건의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500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사실 이 메일 보내는 메일 중에서는 거의 반 정도가 스팸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플랫폼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획된 땅에서 그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했다라고 해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전통 방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그 해리포터의 그 버스 승강장이죠. 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플랫폼을 갖다가 기차역 또는 승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플랫폼이 변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구글이나 구글 플레이처럼 공급자가 수요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참여해서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 혹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픈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 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오픈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픈,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지질 자원, 여기가 지오네요. 지오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를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은 국가 사회 현안 대응에 필요한 양질의 지질 자원 연구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온과도 함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분들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서 오픈 사이언스인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제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형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제별에서는 어렵지 않은 단어실 거예요. 국토 지질, 광물 자원, 지질 환경, 그리고 석유 해적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걸 유형별로 한번 바꿔보면 조사 탐사, 직접 산이랑 바다로 나가서 조사 탐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시료 분석,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조사 탐사한 결과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지도 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사 탐사에서 시료 분석한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의 도면 안에다가 놓는 걸 지도 주제도인 데이터라고 형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에서는 지질 자원에 관련된 보고서 논문, 문헌 13만 건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 중에 지질도를 갖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지질도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한 범위,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지역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암석 종류라든지 분포, 모든 지질 현상들을 갖다가 총망라해서 표시한 도면, 그리고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질도의 시작은 조선 지질도였습니다. 사실 1924년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일본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 지질도가 있고요. 이 지질도를 기반으로 순수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대한 지질도가 있습니다. 56년도에 제작된 지질도입니다. 이러한 조선 지질도 및 대한 지질도는 저희 연구소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 연구소에 오시면 크게 걸려 있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구소에 오시지 않아도 이 지질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대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 지질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질도를 갖다가 대전 지역의 지질도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5가지의 파일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파일 데이터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질도는 오래전 역사, 거의 10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질도가 지금 현재 대전 지역에 있는 원도로 사용하는 건 79년도 오만 축적에 있는 지질도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질도를 보시면은 79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만든 일본 지질도, 조선 지질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일본어라든지 한자라든지 그리고 영어가 효용된 그런 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폭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원도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자랑 한국어가 되게 섞여서 좀 보시기 힘든, 그렇지만 자세한 도폭 설명서를 80년도에 제작한 도폭 설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이렇게 80년도에 찍은 사진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에서는 디지털화한 수치 지질도 가시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질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자와 어렵게 설명된 데이터 설명서가 아니라 한글화된 그리고 디지털화된 수치 지질도 데이터 설명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질도를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QR코드랑 URL을 하나 드릴 테니까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하니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질도라든지 관심 있는 그 지역의 지질도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지질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움직이나요? 데이터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요. 국토 지질 주제도뿐만 아니라 지질 자원 주제도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은 지질도를 갖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질도를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축척에 있는 지질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오만 지질도를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오만 지질도를 지도에 추가하시면은 지형도 위에 지질도가 오버레이 되면서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질도를 갖다 위치 검색을 해볼게요. 저희 연구소를 갖다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장소를 갖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지질도가 줌인 되면서 지질도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 지질도는 시대, 그리고 도포, 지층, 그리고 대표 암상, 지질도를 나타내는 기호라든지 연도까지도 다 자세히 나올 수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공유와 인쇄도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조음물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조음물이라는 거는 음용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특성에 의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적합한 자연에 존재하는 물, 예를 들면 지하수 같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음물 지도를 갖다 미네랄 성분이 많다라고 해서 조음물 지도를 갖다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877개소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을 한다거나 현장 조사, 그리고 수질 분석을 수행을 해서 만들어 놓은 수소이온 농도, 그리고 염소, 이 밖에 미네랄 성분이 있는 모든 조음물 지도를 갖다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륙 지방이 아니라 바다로 한번 가볼게요. 해저 지형도예요. 해저에 있는 지형의 기복선, 기복을 갖다가 나타낸 그런 지도입니다. 같은 수심을 갖다 연결했다고 해서 등심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등심선이 노란색과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있는 저 선 같은 경우에는 탐사 항적도예요. 배가 지나간 그 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탐사 항적도 위에 어떤 해저 지정도가 있다. 그리고 오픈 플랫폼에서는 해저 지질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시화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화석이라든지 암석 같은 데이터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질시대의 퇴저가 만해 퇴적물과 함께 퇴적된, 좀 어렵죠?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입니다. 이게 화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뭇잎 화석이에요.
나뭇잎 화석에 대한 시료 설명이라든지 그 보존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빠질 수 없죠. 광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자연산 고체. 네, 암석에 대한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 이렇게 이미지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 직접 암석을 갖다가 클릭을 해보시거나 암석에 대해서 더 조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2D 이미지뿐만 아니라 3D 모델링을 통해서 마우스로 돌려가면서 암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네,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약 100년 이전부터 만들어 놓은 축적된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조금이나마 네, 간접적으로라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네,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